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8일부터 시작되는 셋째 주에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해튼 교통혼잡세 부과와 관련해 어젯밤 처음 열린 여론 수렴 청문회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성토장이 됐습니다. 글로벌 뷰티 전문 기업 키스그룹이 지난 15일 200여 명의 뷰티 서플라이 업계 경영자들을 키스사에 초청해 지난 33년 동안 키스그룹과 비즈니스 파트너로 함께 성장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시 5세 미만 영유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1.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코비드-19이 여전히 유행 중입니다. 일상 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 있거나 몸이 안 좋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백신과 부스터 주사를 접종받으십시오. 증상이 있거나 노출된 경우 검사를 받으십시오. 코비드-19에 걸린 경우 치료를 위해 의사 진료를 받으십시오. 뉴욕,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health/coronavirus를 방문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8일부터 시작되는 셋째 주에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통한 소식통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9일과 20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 총회 참석차 다음 달 18일 또는 19일 뉴욕을 방문할 것이라고 본방송에서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올해가 윤 대통령 취임 첫 해인 만큼 유엔 총회에 참석 후 본회의 연설을 통해 북한 비핵화 등에 대한 세계 각국의 지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뉴욕 방문 중 동포 간담회를 갖기로 함에 따라 뉴욕 총영사관이 간담회 참석자 선발 등 준비에 나섰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뉴욕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 이미 이달 중순 경호팀 등 선발대가 뉴욕을 방문한 뒤 최근 한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도 다음 달 18일부터 4일간 뉴욕을 방문해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뒤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져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뒤 두 번째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맨해튼 교통혼잡세 부과와 관련해 어젯밤 처음 열린 여론 수렴 청문회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성토장이 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어제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6회로 예정된 교통혼잡세 여론 수렴 청문회 중 1차 청문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으며 무려 1000여 명이 사전 등록을 하고 400여 명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뉴욕시 및 근교 지역의 거주자들과 택시, 화물 등 운전자 관련 이익단체 등은 어제 청문회에서 우리는 절대로 교통혼잡세 부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우버, 리프트 등 택시기사들의 반발이 거셌고 뉴저지주에서 통근하는 주민들은 연소득이 8만 달러인데 교통혼잡세가 시행되면 통근 비용이 5천 달러가 된다.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는 한 사람 또는 한 개 단체당 3분의 발언 시간이 주어졌으며 사전 발언 신청을 한 모든 사람에게 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밝혀 청문회는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교통혼잡세는 이미 3년 전 관련 법이 모두 통과됐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시행이 지연됐으며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연방정부의 승인이 늦어짐에 따라 빨라야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초 어제 청문회는 교통혼잡세를 징수하는 6개 방안을 검토하고 어떤 방안을 채택할 것인지를 묻는 자리로 계획됐지만 교통혼잡세 자체에 대한 성토장이 됨으로써 법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뷰티 전문 기업 키스그룹이 지난 15일 200여 명의 뷰티 서플라이 업계 경영자들을 키스사에 초청해 지난 33년 동안 키스그룹과 비즈니스 파트너로 함께 성장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키스그룹은 미주 뷰티 서플라이 총연합회 행사 참석차 뉴저지를 방문한 200여 명의 미 전역의 뷰티 서플라이 업계 한인 경영주들에게 하루 뉴욕 시내 관광과 키스 본사 투어를 제공하고 저녁 만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3년 동안 키스그룹과 비즈니스를 한 한인 뷰티 서플라이 경영진들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키스그룹과 함께 성장을 함께하고자 하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국에 계신 4,500군데의 거래선들, 특히 소규모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저희 회사는 스타트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33년 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고 더 큰 성장을 이루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도 그러시고 저희 직원 모두가 그분들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 시내 관광을 마친 한인 경영주들은 키스사 임직원들의 안내로 본사를 투어했습니다. 키스사는 방문한 모든 손님들의 이름을 사내 대형 전광판에 올리고 이들의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날 약 33만 스퀘어피트 크기의 본사 내의 대강당, 모든 식사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사내 식당, 실내 운동장과 헬스장, 자연 친화적인 사무실과 키스 제품들을 전시한 쇼룸까지 투어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고객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장할 거고요. 하지만 저희 혼자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고객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잘못한 점이 있으면 꾸짖기도 해주시고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저희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키스사 다목적 강당인 키스드림 아레나에서 진행된 저녁 만찬에 앞서 한규상 키스그룹 부문장은 키스사는 뷰티 서플라이 업계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고 한인 경영주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변함없이 저희가 같은 업계 발전을 위해서 같은 업무를 꾸준히 할 것을, 묵묵히 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혹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꾸짖어 주시면 저희가 달게 받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키스그룹은 미전역 4,500여 개의 뷰티 서플라이 경영주들과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며 다음에는 더 많은 경영주들을 초청해 이와 같은 행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5세 미만 영유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1.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지난 24일까지 5세 미만 영유아 50만 명 중 코로나19 백신을 2차례 모두 접종받은 영유아는 8,000명으로 1.6%에 불과하고 한 차례 맞은 영유아도 6%라고 밝혔습니다. 5세 이상 18세 미만 인구는 170만 4천여 명이지만 이 중 백신을 2차례 모두 접종한 사람은 72만 9천여 명, 42.8%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연령대별로는 5세에서 12세는 49%인 반면 13세에서 17세는 82%를 기록했습니다. 또 한 차례 접종을 받은 사람은 85만 2천여 명으로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이기에 최소한 2명 중 1명은 추가 접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역별로는 플러싱 지역인 우편번호 11354 지역은 18세 미만 중 2회 완전 접종 비율이 65.5%, 1회 접종 비율이 72.8%를 기록했고 베이사이드 지역인 우편번호 11360은 완전 접종 비율이 54.3%, 1회 접종 비율은 59.2%에 불과했습니다. 또 퀸즈 전체로는 완전 접종 비율이 49%, 1회 접종 비율이 56%로 뉴욕시 평균보다는 조금 높았습니다. 각종 유기농 식품과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소고기를 판매하는 걸로 유명한 홀푸드가 소고기에서 항생제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소비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3명과 동물복지 비영리 단체는 무항생제 소고기라는 홀푸드 측의 판매 슬로건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독립적인 실험을 실시한 결과 홀푸드에서 판매된 소고기에서 항생제뿐 아니라 다른 제약품의 잔재물이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홀푸드 측이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40여 종류의 소고기를 값비싼 가격에 판매해왔는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또 홀푸드가 해당 사실을 공개하고 고객들에게 보상금을 제공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홀푸드의 모기업인 아마존은 해당 소송에 대해 아직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뉴욕시가 텍사스주에서 보낸 난민 신청자들을 14개 호텔에 분산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뉴엘 카스트로 뉴욕시 이민국장은 어제도 텍사스 주지사가 5대의 버스를 동원해 난민 신청자를 뉴욕시로 보냈으며 지난 24일 역시 5대가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의회는 어제 이들을 뉴욕시 14개 호텔에 분산 수용하도록 승인했으며 이는 2주 전 11개 호텔에서 3개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뉴욕시가 이들을 위한 주거 비용으로 얼마를 지출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호텔 객실 1개당 하루 숙박비로 $148, 1년 전체 1억 3,900만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지난해 난민자 숙박 비용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는 약 3억 달러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부채 탕감을 발표했지만 일부에서 이에 대한 불법성을 제기해 소송전으로 비화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 공화당은 젊고 대학을 다닌 사람은 민주당 지지층이며 이들의 빚을 대학 미진학자 및 학자금 부채 완전 상환자의 세금으로 갚아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공화당 등 보수 진영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도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탕감 정책과 관련해 이 조치가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소송 원고가 구체적 피해를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소송 제기가 힘들 것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만약 소송이 성립된다면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 보수 성향이 강한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날 수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반면 연방교육부는 이미 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 2003년 연방의회가 제정한 히어로법을 탕감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 비상상태의 경우 대통령에게 학자금 부채를 줄이거나 탕감해줄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산 상품 수입을 금지했지만 아직도 많은 러시아 상품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P통신은 미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24일부터 6개월간 러시아로부터 목재, 금속, 고무, 비료 등 다양한 상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한 달 평균 수입액이 10억 달러를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선적 건수는 약 3,6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000건보다 40%가 줄었지만 미국 정부가 러시아 상품 수입 금지로 클렘린에 경제적 고통을 줄 것이라는 호언장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제재가 상징적 성격이 강할 뿐 실효성이 크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실제 미국 보드카 시장에서 러시아산 비율은 1%, 수입 원유 중 러시아산은 3%로 극히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미국과 러시아의 교역량이 애초부터 많지 않았기에 미국의 러시아 제재가 보복 전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의 교역 규모는 2019년 기준 280억 달러에 불과해 미국 교역량 순위에서 26번째로 조사됐습니다. 화장실 변기, 좌석 쿠션, 트레이 테이블보다도 가장 더럽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플라이트 베이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마이애미 출신 승무원 브렌다 오렐루스는 비행기 좌석 등받이 주머니는 따로 청소를 하지 않아 세균으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틱톡에 영상을 올려 승객들이 음식물 쓰레기나 아기 기저귀를 좌석 등받이 주머니에 버리고 가는 것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내 청소부들이 쓰레기는 수거해 가지만 그 주머니를 따로 닦는 등 청소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내 청소부들은 대부분 주머니를 청소한다며 오렐루스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청소부는 주어진 시간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원래 주머니를 청소해야 하는 건 맞지만 시간이 없어 건너뛸 때도 있다며 오렐루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항상 맞는다고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한국 국회의원단이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에게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올 상반기 미국 내 전기차 판매 2위에 오르며 점유율 확장에 나섰던 현대차와 기아. 그런데 지난 16일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과 함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대당 7,500달러, 우리 돈 1,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 지원이 끊긴 겁니다. 북미에서 생산된 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법 조항 때문입니다. 미 국무부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우리 여야 의원단 4명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한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차별적 규정에 대한 한국 내 우려의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직후에 미국에서 이런 조치가 나오니까 뒤통수를 맞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 미국 측은 한국 측 분노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당장 해결책을 제시하긴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다. 자신들도 의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뚜렷한 법을 내놓지 못한 것을 이해해달라는 보조금 조항이 법에 워낙 명확히 규정돼 있어 행정부 차원의 시행령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예외 조항 등 해결책도 법률로 마련해야 하는데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에는 어려운 만큼 연말에 예산 부수 법안 형태로 지원 조항 등을 추가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란 분석입니다. 우리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미 통상 세무당국 등과 관련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8월 26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